이제 많은 분들이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출산 문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출산이 문제인가? 누구의 입장에서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 그리고 임신 유지 또는 중단, 출산의 굉장히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출산과 관련한 논의에서 여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아이 울음소리 듣기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저는 여성의 목소리 듣기 프로젝트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 보시면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야? 왜 낙태죄가 갑자기 나와? 이런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저출산 대책과 이 문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쭉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토론 시간에 좀 제한 때문에 주로 저는 여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이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연결됐는가는 아마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 처음 나올 때부터 이런 얘기가 되긴 했었는데요. 2009년도 2월 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낙태율만 반으로 줄여도 출산 증가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11월에는 낙태 방지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에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낙태 근절 운동을 하면서 낙태 실수를 한 산부인과를 고발하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 인공 임신 중절 예방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여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심이 생겨서, 양심적인 의사들이 등장해서 이런 정국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정책의 과정에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낙태죄 폐지하라 라고 하면서 거리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신 중단을 막으면 이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임신 중단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처벌 강화를 통해서 압박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정책 당국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한 조사가 2번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고 2011년에 있었는데요. 여성들이 굉장히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이렇게 2번밖에 공식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얘기들을 정확히 들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낙태 논쟁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이 죄를 없애면 성문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기혼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는 이제 아이를 그만 낳겠다 또는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서 기혼 여성들은 75%나 그런 결정을 하고 있었고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17%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토론자분께서도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비난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 중단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1년 조사 결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부터는 좀 자세히 내용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이 왜 임신 중단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녀가 2명인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은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몸이 너무 지친 상태라 이러다가는 우리 집이 깨지겠구나 이런 고민 속에서 임신 중단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 때문에 내가 좀 씩씩해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셋인 30대 후반의 기혼 여성도 시부모님이 아들을 굉장히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셋의 자녀가 있는데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해봐라 이런 압박을 받으시면서 이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이어도 아들이어도 너무 문제겠다 이런 고민에서 임신 중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이 둘이 있었지만 아이 둘을 다 다른 분에게 맡기는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과정을 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에 있는 남성은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다 비정규직으로 간신히 생활비나 이어갈 정도로 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본인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미혼이신 30대 초반 여성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 그렇지만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결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과 같이 여성들은 임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기까지 무수한 삶의 맥락과 사회적 조건들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여성 자신뿐이 아니고 태아, 이 두 인격체의 측면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요. 또 이 둘을 둘러싼 엄청난 다양한 주체들과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신 중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무수한 여성들의 경험은 존재하지만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얘기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무엇이 우리 여성들의 경험을 삭제하는가? 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는 사소하게 취급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논의 자리의 첫 번째는 여성들의 목소리 듣기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죄가 지금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형법에서 낙태를 처벌하고 있고요. 죄로. 그리고 모자법원법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범죄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요번에 이제 집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망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 그 구호였어요. 가족도 있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슬로건들을 가지면서 국가가 가족 계획들을 했고 그러면서 심지어 낙태버스까지 하면서 여성들의 몸을 정책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사실들을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범죄인지 모르는 상황이고 실제로 기소되거나 하는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2009년 낙태 그 고발 정국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런 상담들이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가 관계 유지를 압박하기 위해서 같이 사귀던 상황에서 이 임신 중절을 한 것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고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사례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자연유산을 했었는데 이 남성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 결혼과 준비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 하면서 또 고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15만 원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비용을. 그래서 굉장히 큰 경제적 비용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제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 의료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낙태죄라고 하는 것, 낙태를 범죄하고 있는 효과들이 현실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또는 파트너에 의해서 여성의 삶이나 몸이 이런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얘기됐지만 여성을 범죄자 또는 문란한 여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낙인을 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적 사유를 통해서 국가가 인정한 생명, 국민을 승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낳을 수 있는 사람, 낳으면 안 되는 조건들을 지금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생명들이 성별되고 있고요. 지금 논의 속에서는 공사2분법, 성차별 문제가 계속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이 굉장히 위협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79년도에 유엔은 이미 이 낙태죄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요. 95년 베이징 세계 여성 대회에서도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받을 권리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헌법 재검토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붉은색이 여성들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나라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서 여성들의 임신, 출산 중단에 관한, 임신 중단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이것입니다. 지금 문제라고 얘기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 여성들이 임신을 중단하는 이유에는 매우 긴밀한 연결점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사하러 들어갔을 때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남성들에게는 이 회사에서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성들에게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출산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고요. 지금 2016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순번을 정해서 임신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고요. 또한 출산 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받으면 그럼 나가는 걸로 할게, 이런 환경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지금 육아 환경, 그것은 같이 이제 나누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정 내 성차별 문제, 엄청난 경제적 부담, 교육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런 조건의 변화 없이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정부, 당국자의 인식 전환 없이는 저출산 대책은 결코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 인프라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여성들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 형법을 폐지하고 낙태죄를 비범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결정이 부담이 되거나 낙인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정말 이 프로젝트의 제목처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은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을 통제하거나 정책에 수단화하기 위해서 존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대책에서 낙태죄 비범죄화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